네, RSA라고 하는 것은 라이베스트 샤미어 어덜먼이라는 그 세 명의 그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그 명명된 암호화 알고리즘이고요. 대표적인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이 RSA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그 알고리즘, 그 시어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의 수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RSA가 그 수학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트랩도 원웨이 펑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원웨이 펑션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어럼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어럼은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어럼은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오일러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RSA에서 사용할 때 할 거는 오일러 시어럼인데 오일러 시어럼을 이해하기 전에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은 무엇이냐? 이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P는 소수이고요. 프라임 넘버이고 그래서 특정 A에 대해서 우리는 P가 소수이기 때문에 GCD A, P는 소수이고 우리는 P와 그 서로소인 A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A가 있다면 P와 서로소인 A가 있다면 이러한 이러한 수식을 만족한다라는 게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수 P가 있고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A에 P-1을 하고 모듈로 P를 하면 이거는 항상 1이 된다라는 게 뭐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증명을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어럼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듈러 오퍼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모듈러 오퍼레이션은 뭐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A 모듈러 B를 하게 되면 우리가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로 나가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한 그 수식을 그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A를 곱하면 우리는 A의 P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다시 드라이빙 할 수 있습니다. A의 P승을 모듈러 P를 하면 A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P를 정해야 되는데 P는 무조건 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P가 만약에 19다라고 가정을 하고 19랑 서로 소인 A를 정합니다. 그럼 A를 여기서는 예제로 7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에 의하면 7의 19 빼기 1, 즉 7의 18승을 모듈러 19를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7의 18승에 모듈러 19를 하면 1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라인은 7의 19승에 모듈러 19를 하면 7이 된다라는 게 바로 페르마의 리틀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기를 켜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뭐 검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요. 7의 2승을 하면 49가 되고 19로 나누면 우리가 19 곱하기 2를 하면 38이니까 나머지가 11이 됩니다. 그리고 7의 4승을 하기 위해서 11의 제곱을 하면 121이 되고요. 121을 19로 나누면 19에다가 6을 곱하면 6, 9, 54, 114가 되니까 121에 114를 빼면 7이 됩니다. 그렇죠? 7의 8승을 구하기 위해서 또 7의 제곱을 하면 49가 되고 49를 19로 나누면 아까 앞서서 계산한 것과 같이 11이 되고 7의 16승을 곱하기 위해서 11을 제곱하면 121이 되고 120을 19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7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A의 P-1 여기 첫 번째 수식을 보기 위해서 7의 18승을 한다라는 거는 7의 16승이 7이니까 7에다가 7의 제곱을 하는 것과 동일하고 7의 제곱은 앞서서도 11이었으니까 7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77을 모듈러 19를 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놈은 얼마가 되나요? 4를 곱하면 19 곱하기 4를 하면 76이 되니까 이놈이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래서 이 페르마의 그 리틀 시어럼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 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모듈러 연산 표시를 할 네, 지금 위쪽 네모에 보면 네네, 그 오른쪽에 모드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왼쪽에 모드 P가 괄호 부분이 있으면 좀 직관적인데 아, 네네, 이 암호 쪽을 보면 항상 이게 오른쪽에 음, 모드 P를 네네, 써놓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 일반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암호 쪽만 이렇게 모듈러 연산을 좀 헷갈리게 오른쪽에 표현하는지 아, 네. 혹시 좀 아세요?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실제 이거는 이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꼴이라고 돼 있는데, 클리어하게, 정말 그 스트릭트하게 그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개를 그려야 돼요, 세 개.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합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합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ngruent라고 하는데 이게 모듈러 P로 이놈을 나누는 나머지랑 이놈을 나눈 나머지가 같다, 합동이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아, 그러니까 AP-1을 요거의 의미는 모두 P, 이거의 의미는 A의 P-1을 P로 나눈 나머지랑 1을 P로 나눈 나머지가 합동이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개를 긋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의미는 약간 다르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하는 게 페르마의 시오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페르마의 시오럼을 확장한 게 실제 오일러 시오럼은 아까 페르마의 시오럼은 A가 있었고 P가 프라임 넘버였는데 오일러 시오럼 RSA에서 적용하는 키 아이디어인 오일러 시오럼은 P 대신에 임의의 N을 사용을 하는 것이 오일러 시오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일러 시오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일러 시오럼만 먼저 보면요. 일단 페르마 시오럼은 아까 보시다시피 P가 프라임이고 GCD가 AP가 서로소이면 A의 P-1승이 모듈러 P를 하면 1이다라는 게 페르마의 시어럼이었고요. RSA에서 사용하는 오일러의 시어럼은 이 P 대신에 N으로 그래서 임의의 정수로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N이라는 놈이 GCD A, N이 1이고 서로소인 것이고 그때는 어떠한 수식을 만족하느냐 보시면 A의 파이의 N승이 1이 된다라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의 P-1이었는데 P-1이 1이 됐는데 모듈러 P에 대해서 여기에서 오일러의 티어럼에서는 A의 파이의 N이 1이 됩니다. 모듈러 N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이 파이의 N이 무엇이냐를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는 페르마의 시어럼은 P 소수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 시어럼인데 오일러 시어럼은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컨셉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이의 n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놈은 오일러 토스티언트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피니션으로는 number of element in reduced set of residu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보시면은 n이 10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reduced set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n이 10이면 complete set of residue라고 하는 것은 10을 나눈 나머지들에 대한 집합을 우리가 complete set of resid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나눈 나머지는 0부터 9까지 존재하는 게 complete set of residue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reduced set of residue는 무엇이냐? 이놈들 중에 complete set of residue 중에서 그 relatively prime, 즉 서로소인 놈들만 남겨놓은 셋을 reduced set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n이 10이라고 가정하면 0부터 9까지 그 중에서 서로소인 놈, 즉 0 빼고 1 두고 2 빼고 4, 2, 4, 6, 8은 날아가겠죠. 이렇게 날아가고 5도 날아가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셋을 우리가 reduced set of residue, 즉 relatively prime이 되는 집합을 reduced set of residu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이러한 reduced 이 definition에 의하면 이러한 reduced set of residue의 number of element, 즉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토티언트 펑션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파이의 10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4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를 오일러 토티언트 펑션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놈은 그 멀티플리커티브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파이의 a 곱하기 b를 하면 이놈이 파이 a 곱하기 파이 b를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수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n이 p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파이의 p는 당연히 p는 나머지 레지듀 넘버로 0부터 p-1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들 중에서 나머지 그 리듀스드 셋 오브 레지듀는 모두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p-1이라는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p가 만약에 7이다라고 하면 파이 오브 7은 우리가 6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라는 놈이 p 곱하기 q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멀티플리커티브 프로퍼티에서 파이의 p 곱하기 q는 파이의 p 곱하기 파이의 q가 되고 파이의 p는 p-1, 파이의 q는 q-1이니까 p-1 곱하기 q-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파이의 37, 37은 프라임 넘버니까 p-1, 즉 37 빼기 1, 36이 되는 것이고요. 파이의 21은 3 곱하기 7에 대한 프라임 넘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멀티플리커티브 프로퍼티에 의해서 파이 3 곱하기 파이 7이 되고 이 각각의 프라임 넘버는 3 곱하기 1, 7 곱하기 1이 되어서 2 곱하기 6, 1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일러 토티언트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우리는 임의의 그 a, n이 서로 소이면 이러한 수식을 만족한다. a의 파이의 n을 모듈러 n을 하면 1이 나오더라.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은 임의의 a와 서로 소인 임의의 인티저 밸류인 거고 토시언트 펑션은 n이 가지고 있는 리듀스드 셋의 그 레지듀 셋의 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n이 10이다 라고 하면 a가 3이고 n이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로 소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파이의 10은 그리고 이게 2 곱하기 5가 되니까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파이의 2는 2 빼기 1, 파이의 5는 5 빼기 1 해서 이렇게 4가 되고 이놈이 4가 됩니다. 그러니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3의 4승은 3의 4승은 모듈로 우리가 10을 했을 때 이놈이 1이 된다는 게 오일러 시어럼이죠. 그래서 3의 4승이라고 하면 3의 2승이 9니까 9의 제곱이 되고 81이 되니까 81에 모듈러 10을 하면 1이 된다라는 게 바로 오일러 시어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추가적인 예제도 있으니까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A를 이루는 수학적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키 알고리즘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RSA도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대피 하이먼, ECC 등등도 설명드릴 건데 각각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키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키 알고리즘은 이러한 그 수학적 그 성질에 의해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RSA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50분이 되었으니까요. 잠깐 10분 쉬고 제가 RSA를 설명하는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SA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일러 티어럼을 이해했고요. 이게 RSA의 키 알고리즘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일러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A와 N이 서로 소이면 다음의 수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A에 대해서 파이의 N을 하면 이놈을 모듈로 N을 하면 1이 된다라는 것이라는 그것이 오일러 티어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러 티어럼이 바로 RSA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키 알고리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SA 알고리즘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보시면은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E와 D, N 모두 인티저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퍼블릭 키에는 E와 N으로 이루어져 있는 퍼블릭 키를 사용하고 프라이빗 키에서는 D와 N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A는 데이터 인크립션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앨리스가 밥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밥의 퍼블릭 키를 사용하여서 밥의 퍼블릭 키인 E와 N을 사용을 하여서 인크립션을 하고 밥은 밥의 프라이빗 키에 해당되는 D와 N을 가지고 E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는 페어이기 때문에 밥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우리가 디코딩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RS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그럼 인크립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앨리스는 어떻게 인크립션을 하느냐? 보시면 우리는 퍼블릭 키로 E와 N이라는 놈을 받았습니다. 이 퍼블릭 키는 밥의 퍼블릭 키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와 N과 프라이빗 키에 해당되는 D와 N은 하나의 페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매스매티컬리 특정한 프로퍼티에 의해서 페어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크립션 과정과 디크립션 과정 모두 동일한 그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인크립션 과정은 이 한 줄에 대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M을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고 C를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인크립션 하는 입장에서는 플레인 텍스트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즉 플레인 텍스트에서 사이퍼 텍스트로 만드는데 퍼블릭 키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인크립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크립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퍼블릭 키에서 받은 2로 그 익스포넨셜로 표현을 하고요. 그놈을 모듈러 n을 하여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메시지도 0부터 n에 존재할 것이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이퍼도 0부터 n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과정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플레인 텍스트에서 퍼블릭 키에서 가지고 있는 E라는 것만큼 지수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n을 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인크립션을 한다, 인크립션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1이 있고 키 2개의 페어가 3, 187 그리고 107, 187 이렇게 2개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n 이렇게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키 1을 우리가 퍼블릭 키라고 하면 E가 3이 되고 키 2를 프라이빗 키라고 하면 107이 그 프라이빗 키의 D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만약에 5, 샌더가 앨리스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5다라고 하면은 인크립션 과정은 이 수식에 의해서 5의 그러니까 M의 2승 즉 5에다가 3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N 즉 187을 한 연산의 결과가 사이퍼 텍스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에 3승을 하면 125가 되고 125를 187로 나눈 나머지는 125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 5라는 걸 보낼 때 이 인크립션 과정 RSA에서는 이러한 인크립션 과정을 통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125라는 그 사이퍼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디크립션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디크립션 과정은
밥은 이 125라는 사이퍼 텍스트를 받을 건데 디크립션 과정은 어떻게 수행되느냐 보시면은 밥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 즉 D, N, 앞서서 설명드렸던 퍼블릭 키랑 페어를 이루는 E, N, E, N과 페어를 이루는 D, N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보시면은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이 프라이빗 키가 D, 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놈을 D승만큼 익스포넨셜을 하여서 모듈러 N을 한 후 메시지를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RSA에서의 디크립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예제를 계속 이어서 하면 얘가 키 1이 퍼블릭 키였고 키 2가 프라이빗 키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5를 인크립션 해서 보낼 때 앞선 과정을 통해서 5의 3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187을 해서 사이퍼 텍스트 125를 만든 것이고 그럼 디크립션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125에 대해서 이 D에 해당되는 107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187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디크립션 과정을 통해서 이 놈은 연산을 계산기 돌리시면 나오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놈에 대한 연산의 결과는 5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뒤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가 밥에 대해 해당되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이때 n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e와 d가 임의의 값으로 이 d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조건에 의해서 e와 d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e와 d를 선정을 하고 이때 퍼블릭 키 이렇게 선정된 키들 중에 퍼블릭 키를 앨리스한테 보내서 이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한다. 인크립션을 하는 과정은 메시지를 e만큼 해서 모듈로 n을 하여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고 받는 입장에서는 사이퍼 텍스트에다가 d만큼 익스포넨셜을 해서 모듈로 n을 하면 우리가 m을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RSA가 된다. 그러면 이 RSA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인크립션 할 때 E와 N이라는 놈의 퍼블릭 키를 받아서 메시지를 익스포넨셜하고 모드 N을 통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든다. 디크립션 할 때는 프라이빗 키 D, N을 가지고 C에 D승을 해서 모듈러 N을 해서 M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RSA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디크립션 과정에 C에다가 이 수식을 넣은 그 값을 넣은 값이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값을 만족을 하는 조건은 C에다가 M의 2승 모듈러 N을 하면 M은 M의 2승 모듈러 N의 D승의 모듈러 N이 되는데 모듈러 오퍼레이션은 D로 빼도 되니까 이놈을 정리하면 M의 2의 D승이 모듈러 N이 되고 이 M의 2의 D승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이놈이 M이 되어야지 우리는 RSA가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를 정할 때 우리는 이 E와 D와 N을 되게 주의를 기울여서 carefully 선택을 해야겠죠. M은 임의의 메시지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M, E의 D승 모듈러 N이 M이라는 이 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E와 D와 N을 구하는 게 RSA에서 키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키는 우리는 퍼블릭 키로 E, N을 쓰고 있고 프라이빗 키는 D, N을 쓰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E, N, D, N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퍼블릭 키로 사용되는 E와 N 그리고 프라이빗 키로 사용되는 D와 N을 즉 E와 D와 N을 어떻게 구하느냐? E와 D와 N은 M의 ED 모듈러 N이 M을 만족하는 E와 D와 N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그 키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E와 D와 N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그 키를 생성할 때 하는 일은 일단 프라임 넘버 2개를 선정을 합니다. RSA에서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
즉 다른 소수 두 개를 선정을 하고 이놈을 곱해서 n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수 두 개를 곱해서 n을 만든다. 그래서 n을 만드는 방법은 랜덤하게 p와 q를 정해서 n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n을 기반으로 해서 e와 d는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이 n을 토시언트 펑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파이의 n에 대한 값을 구하고요. 그래서 n이 p 곱하기 q니까 우리는 토시언트 오일러 세어럼에서 적용했던 오일러 펑션 파이의 n은 우리는 파이의 p 곱하기 파이의 q로 표현할 수 있고 파이의 p는 p-1, 파이의 q는 q-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의 n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e는 어떻게 구하느냐? e는 우리가 퍼블릭 키로 사용할 e는 이 파이 n과 서로 소가 되는 놈을 e를 구합니다. 그래서 파이의 n 중에 서로 소인 놈들이 존재할 텐데 그 놈들 중에 그 서로 소를 이루는 놈을 e라고 하고 이 놈을 퍼블릭 키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느냐? d는 파이 n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 n을 기준으로입니다. 파이 n을 기준으로 해서 e와 서로 소가 되는 놈을 d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 e와 d가 서로 소라는 거는 e 곱하기 d 1 모듈러 파이 n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e에 대해서 뭐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e와 d가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가 되는 d를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p와 q를 구해서 n을 구하고 n을 구해서 파이 n을 구한 다음에 파이 n과 서로 소가 되는 그 값 e를 구하고 e를 가지고 e와 n을 가지고 퍼블릭 키를 구성을 하고 e에 대해서 파이 n을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가 되는 그래서 e와 d를 곱했을 때 파이 n으로 나누면 1이 되는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가 되는 d를 선정을 하여서 프라이빗 키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수식을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먼저 살펴보고 살펴보는 거 먼저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RSA에서는 그러니까 센더가 키를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리시버가 키를 생성을 할 때, 생성을 해서 퍼블릭 키를 배포해야 되는데 키를 생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생성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하는 게 두 개의 프라임을 정합니다. 그래서 P와 이 예제에서는 P와 Q를 정하는데 P를 17로, 그 다음에 Q를 11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N을 계산합니다. 이때 N은 P 곱하기 Q로서 17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17 곱하기 11을 하면 18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의 N, 오일러 토치언트 펑션을 구합니다. 그럼 이놈은 P 곱하기 Q, 프라임 넘버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P-1 곱하기 Q-1로 표현할 수 있고 16 곱하기 10이 되어서 160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그 퍼블릭 키에서 사용할 e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e에 대한 성질은 이 토시언트 펑션이라 서로 소가 되어야 된다. relatively prime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60과 서로 소가 되는 e를 임의로 7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냥 7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e를 정하는데 이 놈을 우리가 7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퍼블릭 키 7과 187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를 정해야 됩니다. 이때 d의 성질은 토시언트 펑션 파이 n에 대해서 e에 대한 그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다,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에다가 e에 해당되는 놈 7을 곱하고 모듈러 160을 하였을 때 1이 되는 값 d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의 d를 찾아보면 d가 23일 때 23 곱하기 7이 되니까 이놈이 3, 7, 21, 7, 24가 돼서 161 모듈러 160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d를 23이라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퍼블릭 키 7,187,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23,187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립션을 먼저 하면요. 임의의 메시지 88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하면 인크립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크립션 과정을 보면 그 메시지에다가 익스포넨셜만큼 1을 곱하고 모듈러 n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7승을 하여서 모듈러 187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연산 결과는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디크립션 과정도 연산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되고 11에다가 23승을 하여서 모듈러 187을 하면 연산에 대한 결과가 88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키 제너레이션 과정, 즉, 그 E가 파이의 N과 서로 소가되고 E와 D가 그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의 관계가 있는 놈으로 선정을 하면 RSA가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돌고 돌아 들어왔는데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ED는 결국 이 오일러 시어럼,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오일러 시어럼을 활용을 하여서 이 MED 모드 N이 M을 만족하는 수식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 오일러 시어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A와 N이 서로 소이면 A에다가 파이 n승을 하면 모듈러 n을 했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게 오일러 시어럼이었고 여기에다 a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오는 게 오일러 시어럼이었습니다. RSA에서는 우리가 n을 p 곱하기 q로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의를 하고 계산한 거죠. 파이 n은 이 오일러 그 수식 데피니션에 의해서 p-1, q-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E와 D를 매우 carefully 선택을 했습니다. 파이 n에 대해서 인버스가 되게요. 인버스가 됐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E와 D를 곱하면 파이의 n에 대해서 k, 인티저 밸류만큼에 대한 곱과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되죠. 결국 E와 D 모듈러 파이의 n 이꼴 1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수식과 같이 E 곱하기 D, 그 다음에 파이의 n에 대해서 정수배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키 제너레이션 할 때 했던 수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크립션 과정을 보면요. 디크립션은 사이퍼텍스트에 D승을 하고 모듈러 N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퍼텍스트는 인크립션 과정을 통해서 M의 2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M의 2승에 M의 ED승에 모듈러 N을 한 수식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E 곱하기 D라는 것은 우리가 carefully 초준했죠. 우리가 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을 했는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파이의 n의 정수배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놈으로 우리가 E와 D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E와 D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다시 변환을 했습니다. M에 대해서 M의 1 더하기 K의 파이 N, K 파이 N으로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지수에 있는 놈을 쪼개면 M의 1승 곱하기 M의 파이 N의 K승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오일러 시어럼, 여기에 있는 오일러 시어럼을 적용하면 A의 파이 n이 모듈러 n에 대해서 1이 된다라는 이 오일러 시어럼을 적용하면 이 뒤에 있는 놈이 어떻게 돼요? M의 파이 n은 모듈러 n에 대해서 뭐가 되죠?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이 놈이 1이 되는 거고 1의 K승은 1이 되는 거니까 이 남아있던 M1만 남게 되고 모듈러 n에 대해서 M을 하면 M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E와 D를
이 수식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을 했는데 E와 D를 파이 n에 대한 그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M에 대해서 E와 D승을 할 때 M에 대해서 E와 그 디크립션 과정에서 M에 대해서 E와 D승을 할 때 E와 D를 1 플러스 K 파이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오일러 여기에서 적용하는 거죠.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이 텀은 M의 K 파이 승에 대한 거는 M의 파이 n 자체가 이놈이 1이니까 이놈은 다 날아가고 M1 요것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면 우리가 디크립션 과정을 수행하면 M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와 D를 케어풀리 초전했다고 했는데 이 E와 D가 이 수식을 만족하면 이 텀은 결국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날아가는 텀이고 1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 텀에 의해서 M의 1승 그래서 연산된 결과는 M이라는 놈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직관적으로 뭐 다 수식을 이해 안 되시면은 나중에 앉아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SA 이그젬플로 들어오면 우리가 M을 88만큼 해서 아까 이 예제에서 PQ를 이렇게 정했고 E와 D를 다음과 같이 정해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88에 7승을 하고 모듈러 187을 통해서 11을 생성했고 디크립션 과정에서는 11에 23승을 해서 모듈러를 하면 이놈이 88이 나온다라는 건데 실제 이게 나오는 이유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88의 디크립션 과정에서 인크립션된 11이라는 것은 88의 7, 즉 우리가 M의 2라는 폼으로 C를 이렇게 대치를 한 것이고요. 그럼 88의 7승에 대해서 D승을 하는 게 결국 이 그 복호화 과정인 것이고 88의 7의 23승은 88의 161이 되는 것이고 이 161이라 2가 D고 2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D 16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61이라고 하는 것은 160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88에 160 곱하기 88에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160이라는 것 자체가 파이의 n이 되기 때문에 파이의 n이 187 파이의 이 n이 160이 되기 때문에 이 텀 자체가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88에 161을 88에 160 곱하기 88에 1에 모듈러 187 이렇게 하게 되면 이놈은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날아가고 나머지 88 이것만 남아서 88이 우리가 복호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오일러 시어럼에서 축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RSA를 정리하면 뒤에 정리하는 게 있는데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인크립션 과정은 키 제너레이션 먼저 다시 이제 마무리로 RSA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select P와 Q 프라임 넘버를 선정한 다음에 n을 계산을 합니다. P와 Q를 곱해서 n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토시언트 펑션 파이 n을 곱하면 파이 n은 P-1, Q-1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고 이때 이 파이 n과 서로 소가 되는 1을 선정을 하여서 퍼블릭 키로 만들고 이 2에 대해서 파이 n에 대해서 인버스가 되는 D를 선정을 하여서 프라이빗 키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크립션 과정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승의 모듈러 n을 하여서 사이퍼텍스트를 만들고 디크립션 과정은 이 C에다가 프라이빗 키에 대한 D를 가지고 모듈러 n을 하여서 메시지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C에다가 M의 2승을 넣은 M의 2D승 모듈러 M이 돼야 되는데 이 우리가 ED를 carefully 초준해서 우리가 K의 파이의 M 플러스 1이 되게 우리가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대입해 보면 M의 K의 파이 N 곱하기 M의 1승을 할 수 있는데 오일러 시어럼에 의해서 이 텀은 날아가니까
이 m의 1승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RSA의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막 계속 여러 가지 막 수식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 한 장으로 우리가 그 RSA 알고리즘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RSA를 다시 큰 개념에서, 어시메트릭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놈이 실제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키와 플레인텍스트 X를 알면 Y를 계산하기 쉬워야 되고요. 그 키와 사이퍼텍스트를 알면 X를 계산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Y만 알면 K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 X를 유추하는 게 어려워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크립션 과정은 우리가 E를 알고 익스포넨트를 알고 메시지 M을 알면 그러니까 퍼블릭 키 E와 N을 알고 메시지를 알면 우리는 M에 대한 익스포넨셜한 오퍼레이션만을 통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에 대한 익스포넨셜 오퍼레이션 자체가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해를 구하거나 하는 것 대비로 컴플렉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크립션 과정이 쉽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디크립션 과정을 보시면은 C에 대해서 디승을 하고 모듈러 N을 하는 것, 즉 인크립션 과정과 동일한 익스포넨셜 과정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과정으로 복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놈도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키를 모르고 퍼블릭 키 2,n을 알고 퍼블릭 키 2,n을 알고 사이퍼 텍스트 C만 아는 경우 우리가 M을 유추하는 게 쉬우냐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요 상황이죠. C를 알고 N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인크립션 되는지 E는 아는데 이 D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M을 복원하는 과정이 쉬우냐라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로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n이 결국 p 곱하기 q, 즉 프라임 넘버로 저기 구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퍼블릭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이 n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n이 결국 p와 q에 대한 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n을 소인수 분해를 하여서 해당되는 소수를 찾는 거죠. 소수의 쌍을 찾는 거죠. 소수의 쌍을 찾게 되면 이미 E라는 것은 퍼블릭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놈과 멀티플리커리티브 인버스가 되는 놈을 찾는 것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 N이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킹하려고 하는 어태커의 입장에서는 이 N을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풀면은 E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놈과 역수가 되는 D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RSA 문제를 결국 푸는 거는 결국 팩토리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N에 대해서 이 N이 소수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n이 p 곱하기 q로 이루어졌는데 그 소수 두 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결국 RSA를 깨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특정 인티저 밸류 n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솔루션 자체가 효율적인 솔루션 자체가 뭐 수학 관점에서 아직 그러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안이 솔루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피션트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이 RSA 알고리즘이 이렇게 복원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RSA가 아직까지는 시큐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학 대가가 n에 대해서 p 곱하기 q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RSA는 이제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P 7, Q 11 이 정도로 쓰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시면은 결국 32비트짜리 정말 숫자가 말도 안 되게 한 30몇 개에 대한 오더에 대한
그 n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p와 q에 대한 곱으로 표현되는지를 찾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RSA가 우리가 시큐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A가 그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인코딩은 익스포넨셜로 하고 디코딩도 익스포넨셜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로 풀기 위해서는 그 n이 어떠한 팩토리얼 곱으로 표현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SA가 시큐어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